네, 영상을 길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편집이 안 돼서 30분 단위로 끊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어서 빠이빠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빠이빠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표리의 관계와 이 가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수태음 폐경이라는 그 경락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어려웠던 얘기들 많죠. 뭐 족소양, 담경. 이제 음이 들어가고 양이 들어가면 의미를 압니다. 음의 경락은 꽉 채워져 있는 경락, 양의 경락은 흘러가는 경락이고, 앞에 족과 수가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걸 이해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이 책을 통해서 앞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락책을 맨 처음에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답답합니다. 왜? 일단 한자가 있고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써 있습니다. 마치 영어를 처음 볼 때 영어책을 받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익혀와서 나중에 생활 용어가 되잖아요. 맨 처음에 수학을 배울 때 그랬습니다. 어떤 공식을 배우면 너무 힘들었어요. 근해 공식이든 어떤 루트나 뭐 리미트나 미적분을 배울 때 힘든데 그게 하나의 용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근육하기 힘들었죠. 저랑 같이 시작하는. 근데 근육학을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라이브 방송 3시간씩 하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익숙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질환별 관리 툴을 3시간을 강의를 할 거잖아요. 그죠? 질환별 관리 툴을 또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질환과 치료도 자꾸 듣다 보니까 용어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면허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저는 면허 시험장 가서 차가 움직이는 걸 먼저 봐야 되고, 당구를 배울 때는 당구 책의 원리를 봐야 되고, 그런 것처럼 자꾸 이런 원리와 내용을 듣다 보면 고객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은 서툴어도 그걸 뭘 해야 될지 안다는 얘기죠. 서툰 동작은요 금방 개선돼요. 시간만 조금만 하려 되면. 그래서 오늘 보자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책들이 12정경이라는 양과 양과 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 6부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시간 될 때까지 또 설명합니다. 12정경이라는 게 이제 의미를 알았어요. 바른 경락. 그래서 그게 12경락과 연관된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12정경 중에서도 음을 또 나눴고, 우주의 흐름과 이해를 했고, 태음, 소음, 거름이라는 단어, 양명, 태양, 소양이라는 단어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6장 6부라는 걸로 설명했어요. 6장 6부. 6장은 간장, 우리가 간장, 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장. 그래서 비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간장, 심장에서 6장에서 간신, 비폐신은 채워져 있는 장이고 음이다. 그래서 얘네가 들어가는 명칭들은 전부 다 음이 들어간다. 6부는 흘러가는 것이다. 여기는 양이다 라고 얘기했고, 경락에서 기본 자세는 손을 하늘로 들고 있는 자세다. 그래서 양의 에너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고 음의 에너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그 경락의 흐름이고, 우리는 그거를 보법, 원래대로 흐르는 방법, 보호하는 방법, 보법으로 본다. 우리 인체는 세 개의 기운으로 나눈다. 상초, 중초, 하초의 기운으로 나눠서, 상초의 기운은 호흡기 쪽하고 심장을 주로 얘기하고, 중초는 소화기 쪽을 얘기하고, 하초는 배설기 쪽을 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폐는
대기 중에 청기를 흡수해서 기나 수로 전신으로 골고루 퍼뜨린다. 간은 전신의 기를 골고루 퍼뜨리는 상태에서 전신의 각 부 위로 보내는 혈액의 양을 관리하고 조절한다. 인체에서 피가 가장 많이 머금은 장기는 간이라고 그랬고, 담은 간에서 분비된 담즙을 저장하거나 분비한다. 신은 기력을 촉진하고 성장, 발육, 생식 기능, 노화 등을 촉진한다. 되게 이 오장육부하고 이 경락 쪽 들어가서 제일 머리가 헷갈렸던 게 사실 신이었어서 신장이 오줌 만드는데, 근데 그게 한의학에서는 그런 관점으로도 보지만 그거보다는 뭘로 얘기하냐면 기력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성장, 발육, 정해 기능, 생식 기능, 노화 등을 촉진하는 이런 것 조절하는 게 신으로 봅니다. 이걸 조금 특별하게 보셔야 되고, 방광은 신장에서 보내준 수분을 모아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요. 심장은요, 또 여기서 약간 우리는 심장을 가장 우두머리를 갖고 의식이 있다, 생명이 있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 심장이 아파, 뭔가 나의 의식적 에너지를 소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경락적으로는 간의 명령을 받는다고도 얘기합니다. 간의 명령을 받아서 전신의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위는 음식을 소화한다. 자, 잘 보세요. 소화가 뭐예요? 작을 소. 화학적으로 작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죠? 흡수는 아니죠. 소화, 흡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게 드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를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위는 음식을 소화한다. 비는 소화, 흡수에 관련되어 있으며 음식물이 기나 피의 토대를 만든다. 소장은 음식물로부터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양분과 액을 흡수한다. 흡수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간으로 보낸다 그랬죠. 간으로 쫙 장간막을 통해서 간을 통해 쫙 보낸다 그랬어요. 대장은 음식물부터 나와 있는 그 다 모든 찌꺼기를 변으로 배출시킨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장부의 기능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장은 혈맥을 주관한다. 혈맥이 뭡니까? 심장이 뛰는 거, 맥을 주관한다는 거에서 혈액을 운행하고 순환시켜 전신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심장은 정신작용을 주장한다. 이거 되게 많이 주장합니다. 경락 쪽에서는 정신작용을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 가슴이 두근, 좋아,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심장하고 얘기를 하죠. 폐는 기를 주관한다. 기운. 기를 주관해서 나쁜 탁기를 들어온 거를 좋게 이제 탁기를 청기로 바꿔서 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혈액순환 중에서 반드시 폐를 거쳐서 그 피를 맑게 만들잖아요. 그잖아요. 무심방에서 들어와서 무심실로 들어왔던 피가 다시 폐동맥으로 나갔다가 다시 폐로 들어가서 폐정맥을 통해서 나올 때는 맑은 피가 돼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좌심실로 나오면 완전히 피가 좌심방에 들어갈 때 맑은 피가 되죠. 그게 대동맥으로 갔다가 전신으로 갔다가 대정맥으로 갔다가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가죠. 이 과정이 폐에서 탁기를 청기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락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걸 한번 볼까요? 폐하고 심장과의 관계를 볼까요?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심장은 피를 주관하죠. 주관한다 그랬어요. 주관.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온몸의 혈과 맥은 심장에 속합니다. 혈과 맥은 심장에 속하고 혈액 운행의 원동력은 심장의 박동이고 기의 힘으로 얻는데 기의 승강 운동에 온몸으로 운행이 됩니다. 폐는 온몸의 기를 주관하고 기의 운행을 조절하고 힘을 더해서 혈액의 순환을 이게 움직임의 에너지다. 사람을 세 가지로 보자.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눠보자.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 액체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또 모르면 또 한번 설명 드려봅시다. 자, 사람의 몸은 액체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양상이 틀려진다. 그래서 물이라고 표현돼서 이렇게 물주머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에너지적 요소가 그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풍선의 움직임에 따라 틀려진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비장은요, 운하,
움직이고 뭔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주는 운하에 그거를 합니다. 운하를 작용한다. 비는 혈을 통제하는 기능을 주관한다. 그래서 비는 혈액이 혈맥 속에서 운행하고 그 다음에 맥 밖으로 넘쳐나지 않게 통제하고 비는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고 기는 혈을 거느리고 혈은 기를 따라 운행한다. 어렵죠? 이런 용어들이. 강제 주입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이 가졌습니다.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런 무대뽀 정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3살까지 전문대를 졸업했던 그 나이에서 다시 대학을 가고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뭐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만 근데 무엇을 알고자 했고 했으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참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인 요소들. 간의 에너지는요, 기를 소통시키고 혈액과 진액의 운행을 조절하는 생리기능을 합니다. 간은 근육을 주관하고 통증을 주관한다는 얘기도 있고, 간은, 그러니까 심장은 정신적 작용에 의한 것도 있지만 간도 거기에 정서적 에너지하고 있어서 분노, 화나는 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자, 또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왜? 다시 저 앞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뒤에 이렇게 저절로 알 때가 있다는 거죠. 간은 혈을 저장하는 기능을 주관한다. 피를 저장한다. 잠이 들면 어디로 간다? 피가 간하고 심장으로 간다. 나머지 부분에 일부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 몸은 잠이 들으면 몸 자체에서 저장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장육부, 육장육부를 얘기하지만 제가 수기적 관점에서는 피도 하나의 장부처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위암, 뭐 대장암 다 얘기하는데 혈액암도 있잖아요. 혈액 자체도 얘 자체도 우리는 뭔가 봐줘야 된다. 왜? 혈액의 움직임에 따라서 의식적 에너지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치료적 에너지도 바뀌어요. 피가 꽉 차 있다가 빠져주면서 위장으로 움직였다가 또 잠이 들려고 내려가다가 어떤 에너지가 생길 때 파장도 알파파의 파장도 나오고 이러면서 얘는 치료적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장은 정을 저장하고 성장, 발육, 생식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원래의 정기는 생식의 에너지를 쓴다. 자손을 만들고 본인의 종족 본능의 에너지로 남아있는 원기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에너지는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다. 근데 먹어가는 그 에너지는 원래 원기의 에너지를 지원하고 같이 끌고 간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만드는 생식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살아가는 에너지는 먹는 음식적 에너지로 온다. 그러나 두 개를 공존시키는 먹는 음식으로 생식의 에너지를 끌고 간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정의 에너지를, 신의 에너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침, 진액, 뼈. 나는 쇠 빠지게 일하고 왔다. 라고 하는 쇠가 뼈를 얘기하고, 진 빠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활액적 요소, 근육 안에 있는 촉촉한, 근막 안에 있는 촉촉한 것, 관절에 들어있는 활액, 눈물, 정액, 또 우리 양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기를 보하자라는 말을 한마디 되게 많이 씁니다. 한의 선생님들은 신기가 화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용을 좀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녹용보약을 권하기도 하고 그 신기의 에너지를 보호해서 몸의 정체적인 에너지를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알았던 어떤 한의 선생님은요. 어디가 불편하건 어떻게 아프든 간에 그분의 주관적 생각은 신기를 보여주면 우리 몸은 알아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비만인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비만도 하나의 뭐가 부족한 상태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몸에서 자꾸 땡겨서 쌓아놓는다는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비만 환자가 오셔도 보약을 줍니다.
처음엔 의아했는데 진짜로 보약을 먹었더니 몸이 살이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교정 순환요법을 받아서 뼈를 제자리에 놓거나 뭔가 교정적 요소를 받아야 되는데 보약을 줍니다. 그래서 왜 보약을 주죠? 그랬더니 에너지가 있어야지 저 기운을 이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에서는 틀어져서 들어가려고 하는 에너지랑 원래대로 있던 에너지를 안 들어가게 막으려는 그 에너지가 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명현 반응이나 몸살 기운이 온다. 근데 그것도 기력이 충분하면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또 보약을 줍니다.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먹는 쌍화탕이라는 약이 있어요. 저는 그게 원래 한의원에 가기 전에는 감기약 처방인 줄 알았는데 한방에 들어왔더니 쌍화탕이라는 처방은 보약 처방입니다. 쌍화탕하고 십전대부터 이런 게 보약 처방인데 결국 감기에 걸린 사람한테 보약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쌍화탕 한 병에다가 아스피린 2알을 먹고 땀을 푹 내고 자면 감기가 낫는다. 결국 몸에서 부족해서 원기가 부족했더니 감기도 걸리더라.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신의 에너지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의에 가면 용어가 신기가 화신데요, 간기가 화하신데요, 비위가 허하십니다. 비위가 약합니다. 이런 용어로 갑니다. 근데 한방에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적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장부 간에 서로 협력되는 기운이 조화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나왔던 게 사상체질이잖아요.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이 나왔던 게 장부의 어떤 기운적 에너지를 조절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옵니다. 어저께 강의한 것보다 오늘 제가 좀 낫네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접근하는 방식. 아마 내일은 또 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일 또 들리는 게 또 틀릴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반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렵게 한 다음에 이해된 사람들만 데리고, 또 얘도 책풀이 강의를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요? 생각이 들죠. 요거 가지고, 경남만 가지고, 하나씩 혈자리도 얘기해 가면서 12시간 강의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던져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이따가 댓글로 보겠습니다. 자, 심포는요, 자신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해부학적은 심장을 싸고 있는 그 가죽 주머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담은 쓸개, 담즙을 저장하고 배설하고 결단력을 주관한다. 담즙은 결단력을 주관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흘러내리고 간의 전기가 변화돼서 만들어진 거지만 담낭에 모여서 지나가는 우리 단백질 이런 것들을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을 촥촥 쏴주는 역할을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담즙이 농축이 돼서 안 나가죠. 그죠? 그래서 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담은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담은 기가 왕성하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단력이 크다.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의 에너지 중에 하나가 간하고 위장의 에너지도 생각을 해보는데 결정을 빨리 하고 본인이 딱 생각이 굳으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왜 받냐면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 때문에 되게 많이 와요. 이걸 해야 되나? 저 책을 사야 되나? 강의를 들어야 되나? 내가 거기 가야 되나? 이 공부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주변에 야 하지마 난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건데 나 할 거야 라고 딱 던져놓으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나 공부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나이가 43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 46 대학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때 결정적 장애는 항상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 들어갑니다. 아니 안 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그럼 등록금을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얼마나 더 벌으면 돼? 그럼 나는 하루 한 달에 얼마씩 더 벌으면 되겠네? 이런 거 있죠. 책이 이게 내가 보니까 300페이지네? 이거 언제 다 봐? 아니라 이 300페이지를 한 단으로 나눠요. 그럼 하루에 10장이네? 그럼 10장이면 아침에 4장 보고 점심 먹을 때 2장 보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어려우면 일단은 잘라. 우리 홍지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책을 딱 가지시면 그 교수님은 책을 자릅니다. 다.
왜? 본인에게 딱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시려고 잘라서 책을 잘라서 탁탁 들고 다니십니다. 참 여러 가지를 보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하는 능력,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야, 그 요점이 뭐야?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쭉 문제를 던져놓고 아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제자반한테 문제를 냈어요. 어깨에 대해서 쓰셔. 그럼 저는 여러 개의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소스도 우리 홍주 교수님 주신 건데 사람을 보는 관점을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쓸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다 답을 써야지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충 한 두 줄 쓸 거고 어떤 사람은 제가 강의했던 거를 쭉 정리해서 쓸 거고 어떤 사람은 임상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논문을 찾아가면서 그 그림을 찾아가면서 어깨 근육을 찾아가면서 쫙 완전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기 본인의 스케일과 생각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저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까지 가 있나. 제가 이제 또 간에 대해서 쓰셔야 수도 있고 허리에 대해서 쓰셔야 되려면 허리는 요추 4번과 5번이 제일 아픕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허리에 대해서는 척추측만증, 척추분리증, 전방연증 있고 엑스레이 때는 이렇게 나타지고 허리에 대해서 논문들을 보게 되면 마사지가 효과 좋은 뭐 쫙 자기만이 한도 끝도 없이 펼칠 수 있는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미 지금 답을 줬으니까 또 마음이 또 급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깨달아야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그려진다는 거죠. 호랑이를 생각하고 그리면 고양이 그림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생각하고 그리면요 고양이가 안 나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를 크고 넓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 가지고 가끔 생각해요. 제가 이분들에게 과연 이걸 가르쳐서 될까? 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확 바꿉니다. 가르치면 되지.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 책을 마스터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위는, 위라는 것은요, 위산이라는 게 있어요. 염산이라고 해서 음식이 들어오면 완전히 얘가 삭히죠. 근데 얘 때문에 위를 못 녹게 하려고 위 얘기 나와서 막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위에서 멸균 소독을 하죠. 수분의 20%는 흡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멸균 소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위장에서는, 단백질, 펩신, 단백질만 좀 넣어서 소화를 시킵니다.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죠. 이렇게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위장이라는 장부를 무서운 장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제일 많이 땡겨오는 장기예요. 피를 제일 많이 머금은 장기는 간이잖아요. 위는 땡겨옵니다. 급전을 땡기듯이 땡겨옵니다. 왜? 위장에 딱 음식이 떨어지는 순간, 위산이 나오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피들은 비상해버립니다. 가장 크게 작동해야 될 곳이 거기입니다. 출동합니다. 쫙 출동해서 막 위장을 어마무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위장을 움직여야 했더니 위장이 안 움직여요. 왜? 위를 너무 꽉 채웠거든요. 짐승들은 위장의 80%만 음식물을 채웁니다. 돼지는 위장의 100%를 음식물을 채웁니다. 사람은요 위장의 120%까지 채웁니다. 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막 위장을 너무 채우니까 피는 몰렸는데 위장이 안 움직여요. 그때 너무 몰렸는데 못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장이 멈춥니다. 체하죠. 체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체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피를 다시 빼내야 되죠. 그래서 위를 토하고 위를 누르고 안 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다시 나가. 다시 나가. 거꾸로 나가. 그래서 위장이 완전히 뒤틀리면서 보미팅을 합니다. 토하서 위에서 음식물을 반쯤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뭐 그런 작용들이 합니다. 위장은 피를 제일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기다. 그래서 위장이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피가 올스톱됩니다. 글로 몰립니다. 공부하던 머리도 졸립니다. 뭔가 작업하던 손에 는 씹는다는 것도 자꾸 손이 헛나갑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시간이 밥 먹고 났을 때 시간입니다. 늘 얘기했듯이 고객한테 가장 좋은 관리 시간은 공복 상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소장은요 위에서 음식물이 내어오는 음식물을 흡수합니다. 장가망을 통해서 흡수해서 얘를 흡수해서 장가망을 통해서 문맥으로 간을 통해서 보내냅니다. 원래
정맥이라고 쓰고 싶은데 정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가한한테 보내서 그리고 나서 찌꺼기는 대장한테 보냅니다. 이 소장도 무서운 장기입니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세로토닌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지수,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서 흡수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통제를 합니다. 설사로 내려보낼 것이냐, 빨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살아있을 것이냐, 생명의 에너지랑도 주관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 변을 보고 태어나고 죽기 전에 변이 죽으면서 장이 죽고 소장이 죽으면 뇌가 죽습니다. 오른쪽이 붙어 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어서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장부들이 그 역할론에 연관되는 소장, 대장은 버려지는 장기, 방광은 흡수했다가 담았다가 버리는 장기,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가네요. 이제 좀 더 시간을 나면 내일도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지막 날에는 조금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내일까지 제가 원래 4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3번까지는요 똑같이 요거까지 완벽하게 익숙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날은 기경팔맥이라는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경맥과 낙맥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특별한 혈자리 오수열 얘기도 좀 해주면서 낙혈이 뭔지도 하면서 각 경락을 가볍게 설명하는 시간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막상 해보니까 두 번째 드리니까 재밌죠. 여러분들이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기를 바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근육학을 제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신원범입니다. 왜?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 가르쳤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경락을 제일 잘 가르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경락을 가르쳤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제가 해야 될 일과 제 영역을 좀 정리하다가 경락을 손을 놨습니다. 근데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고 내일 아침에는 또 라이브가 10시가 진행되고 오늘 밤에 진행되는 질환별 관리 2시간에 강의되는 분들은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오전도 토요일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